백악관이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안전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바이든 행정부가 대법원에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복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전략가들이 달러화 가치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 준비에는 지난해보다 20%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내년 1월부터 관할 다리와 터널의 통행료를 현재보다 1달러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9일과 17일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도 18일 오전 10시 15분에 또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백악관은 국가안보회의 에이드리엔 왓슨 대변인의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바이든 대통령과 안보팀은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3자 회담을 바탕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성명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안을 뻔뻔하게 위반했고 불필요하게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며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발사는 북한이 주민들의 복지보다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모든 국가가 이런 폭력을 규탄하기를 촉구하고 북한이 진지한 협상을 위해 테이블에 나오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아직 외교의 문이 닫히지 않았지만 북한은 불안정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외교적 약속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미국은 미국 본토와 한국 및 일본 등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겨냥해 내놓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지난달 연방 항소법원이 제동을 걸었죠. 어제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에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복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한마음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사우스코트 강당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 관련 포털 베타 버전 사이트 개설에 관해 연설하고 사이트 개설 직후 800만 명이 대출 탕감을 신청했다며 연방 학자금 대출이 있다면 사이트를 방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대법원에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의 복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1일 제8연방항소법원은 네브래스카,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가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집행을 막아달라고 긴급 요청을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 23일부터 이번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같은 날 2,200만 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신청을 접수했다며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홍보했습니다. 2,200만 명은 정책 대상으로 예상되는 4천만 명이 넘는 미국인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이 탕감 정책은 일정 소득 이하인 연방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 최대 $10,000에서 $20,000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겠다는 계획이지만 공화당은 이 정책이 불법적인 권한 남용이고 너무 많은 세금이 든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오늘 106.93으로 0.22% 올랐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전략가들은 달러화 가치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전략가들은 어제 보고서에서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쫓아가는 데 허덕이는 가운데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어 달러화 가치는 여전히 높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달러화 가치의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지난 1년간에 비해 굴곡이 심하고 깔끔한 흐름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시장이 저성장과 인플레이션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달까지 4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달러화 가치는 올해 약 9% 절상한 가운데 연준 고위 인사들은 여전히 매파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은 유럽 등지를 경기 침체 국면으로 몰아가면서 다른 국가의 기준금리 인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향후 12개월 내 미국의 경기 하락 확률을 35% 정도로 추정하면서 전면적인 경기 후퇴는 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의 경기 후퇴와 금융시장 불안 우려도 달러화의 추가 강세를 촉발하면서 달러의 안전 자산으로서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고 달러화 가치는 3% 정도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또 이번 달러화 강세의 정점까지는 몇 개 분기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철회하고 전쟁도 놀랄만한 수준으로 진정된다면 달러화 강세도 조기에 꺾일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뉴욕시의 스튜디오와 원베드 아파트의 렌트는 평균 2,962달러로 3,000달러에 육박합니다. 1년 전보다 18%나 올랐는데 비싸도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부동산 정보업체 스트릿 이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뉴욕시의 스튜디오 원베드 렌트 평균은 2,962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1%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스튜디오 원베드 아파트에 이렇게 높은 렌트에도 수요는 꾸준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스튜디오 원베드에 대한 문의는 2021년 1월 평균 대비 100% 증가했습니다. 투베드 이상 아파트의 경우는 지난 10월 기준 렌트 평균이 3,668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7% 올랐습니다. 하지만 수요의 경우는 62% 올라 스튜디오 원베드보다는 인기가 덜했습니다. 스트릿 이지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재택근무 추세가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 개인정보 보호, 개인 작업 공간을 우선시하기 위해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선택을 포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케니리 스트릿 이지 이코노미스트는 스튜디오나 원베드에 사는 세입자가 룸메이트와 함께 투베드에 생활할 경우에는 연간 14,900달러를 절약할 수 있고 3명이 3베드에서 생활할 경우 1인당 23,300달러를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의 기회비용으로 이 금액을 더 지불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렇게 스튜디오와 원베드 아파트 렌트의 인기가 커지면서 뜨겁게 달아오른 렌트 시장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 준비에는 지난해보다 20%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터키 가격은 지난해보다 28% 올랐습니다. 지난 16일 AP통신과 악시오스 등 주요 언론은 농무부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추수감사절 저녁에 10인분 식사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묻는 질문에 평균 64달러 5센트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평균 53달러 31센트에 비해 20% 증가한 건데 동일한 설문조사가 시행된 지 37년 만에 최고 가격입니다. 실제로 추수감사절 만찬 주요 재료인 칠면조와 칠면조 요리에 들어가는 속재료, 호박과 감자 등의 주요 재료 가격은 모두 인상됐습니다. 농무부는 올해 식료품 가격이 9.5에서 10.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거 연간 식료품 가격의 인상률은 2%에 그쳤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립마켓 애널리틱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추수감사절에 주로 사용하는 8에서 16파운드짜리 칠면조 도매 가격은 1파운드당 1달러 77센트로 지난해보다 28% 상승할 전망입니다. 호박 통조림 가격도 지난해보다 17% 상승했습니다. 5파운드짜리 감자 한 봉지 평균 가격은 3달러 26센트로 1년 전보다 45.5% 올랐습니다. AP통신은 인플레이션 외에 생산 감소와 인건비, 운송비 증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러한 식료품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추수감사절부터 올해 말까지 약 6주 동안 650만 명이 뉴욕시를 방문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 관광객 수의 85% 수준인데요. 내년부터는 2019년 방문객 수를 넘어설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어제 뉴욕시 관광진흥기관인 뉴욕시앤컴퍼니는 뉴욕시 관광산업이 팬데믹 충격에서 회복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며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 연말까지 이어지는 기간 동안 650만 명이 뉴욕시를 찾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찰스 플레이트먼 뉴욕시 앤 컴퍼니 회장은 지금까지 엄청난 도전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뉴욕시에서 관광 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강력한 재건 사업을 펼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앤 컴퍼니는 새해 뉴욕시 호텔위크를 다시 개최하고 관광 산업 회복에 더욱 불을 붙인다는 계획입니다. 팬데믹 동안 연말 성수기가 끝난 후인 1월에서 2월간 주요 호텔에서 할인을 제공하는 뉴욕시 호텔위크는 중단됐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뉴욕 시내 140개 이상 호텔에서는 최대 23%의 할인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현재 뉴욕시 호텔 객실은 약 12만 4천 개로 팬데믹에 문을 닫았던 호텔이 정상 영업하면 11,000개가량이 더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앤 컴퍼니는 또 2024년 들어 여행 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주요 관광지가 몰려있는 맨하튼뿐만 아니라 브롱스, 퀸즈, 브루클린, 스테튼 아일랜드 등 5개 보로의 각종 볼거리와 먹거리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의 통행료가 또 오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내년 1월부터 관할 다리와 터널의 통행료를 현재보다 $1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항만청이 상정한 83억 달러 규모 2023년 예산안에는 통행료 인상안이 포함됐습니다. 다음 달 15일 열리는 항만청 이사회에서 승인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통행료 인상이 적용됩니다. 인상안에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링컨 터널, 홀랜드 터널의 통행료를 현재보다 $1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금 기준으로는 현재 $16에서 $17로 올리고 이지패스는 혼잡 시간대 $13 75센트에서 $14 75센트, 비혼잡 시간대는 $11 75센트에서 $12 75센트로 인상됩니다. 아울러 항만청은 존 F 케네디 공항과 뉴저지 뉴아크 공항의 에어트레인 요금도 현재보다 25센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패스트레인 요금은 인상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항만청이 관할하는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다리와 터널 통행료가 인상될 경우 지난 2020년 1월 이후 3년 만에 인상입니다. 한편 이번 인상안에 대해 주민들은 12월 11일까지 의견을 보내거나 12월 15일 항만청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엘렌 박 의원이 뉴저지 최초의 한인 여성으로 주 하원 의원에 올랐습니다. 어제 저녁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저지 최초 한인 여성으로 주 하원 의원에 오른 엘렌 박 의원이 어제 저녁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작년 11월 당선돼 올해부터 임기를 시작한 엘렌 박 의원은 주 하원 의원으로서 뉴저지 한인 주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어 매우 행복하다며 앞으로 이런 행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렌 박입니다. 여기 이렇게 오늘 같은 행사가 있어서 굉장히 즐겁고 제가 원하는 게 이제부터는 매년 이런 행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열린 후원의 밤 행사에서 엘렌 박 의원은 지난 1년간 뉴저지 주민들을 위해 추진해온 여러 법안들을 보고했고 행사에 참석한 100여 명의 뉴저지 한인 주민들은 박수로 격려하고 지지를 표했습니다. 엘렌 박 의원은 주민들과 더 빠르고 더 폭넓게 소통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을 이용한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박 의원은 특히 한인 시니어들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인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뉴저지 주민들의 고충을 보살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지난 10월 뉴욕의 한 골동품 전시회에서 도둑들이 $50만 달러가 넘는 보석을 쓰레기통에 넣는 수법으로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뉴욕의 골동품 전시회에서 도둑들이 $50만 달러가 넘는 보석을 쓰레기통에 넣어서 달아났습니다. 도둑들의 범행이 포착된 영상에서 두 남성은 그저 대낮에 쓰레기통을 끌고 맨하튼의 거리를 유유히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쓰레기통 안에는 쓰레기가 아닌 약 $50만 달러, 6억 7천만 원이 넘는 보석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도난당한 보석의 주인 줄리아 로버는 지난 10월 메트로폴리탄 파빌리온에서 열린 골동품 전시회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으로 무장하고 검은 마스크까지 착용한 한 남성은 행사장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로버가 부스를 설치하고 있었을 때 도둑은 로버가 평생 동안 수집한 귀중한 물건들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를 챙겨 건물 밖으로 나온 후 쓰레기통에 넣고 공범과 함께 거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공범은 첫 번째 용의자 바로 뒤에서 걸어가다가 둘은 거리에 멈춰서서 쓰레기통과 상자의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로버는 도난당한 보석들이 풍부한 역사를 자랑한다며 평균적으로 150년 정도 됐고 300년이 넘은 보석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버는 귀중품들을 도난당한 후 몇몇 보석들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면서 팔로워들에게 이를 보게 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출인 소식입니다. 비영리 단체 리프로그 그룹이 발표한 2022년 가을 전국 병원 안전도 평가에 따르면 퀸즈 지역의 주요 종합병원들은 대부분 B에서 D등급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플러싱 병원은 2021년 초 C등급에서 올해는 D등급으로 내려가면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엘머스트 시립병원은 C등급, 마운트 사이나이 퀸즈 병원도 C등급에 그쳤고 뉴욕 프리즈비테리안 퀸즈 병원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뉴저지 지역에서는 홀리네임 병원이 C등급을 받았고 해켄색 대학병원과 잉그로드 병원은 A등급을 받았습니다. 상무부는 10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보다 4.2% 감소한 143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착공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9% 급감했지만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41만 건보다는 많았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독주택 착공 건수는 85만 5천 건으로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향후 주택시장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신규 주택 허가 건수는 153만 건으로 전월보다 2.4%, 전년 동월보다 10% 각각 감소했습니다. 스타벅스 노동조합원들이 어제 미국 100여 개 매장에서 회사의 반노조 활동을 규탄하며 파업을 벌였습니다. 노조는 스타벅스의 노조 지지자들에 대한 보복에 항의하기 위해 파업을 벌였고 회사가 노조와의 협약에 대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고객들에게 음료 구매와 함께 재사용이 가능한 컵을 무료로 나눠주는 레드컵 데이에 진행됐고 파업에 돌입한 직원들은 스타벅스 컵 대신 노조를 상징하는 로고가 붙은 컵을 나눠줬습니다. 노조는 스타벅스 112개 지점에 직원 2,000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는 어제 오리건주 남부와 캘리포니아주 북부를 가로지르는 클레머스강 하류 4개 댐을 동시에 철거하는 방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은 2016년 4월 캘리포니아주와 오리건주, 전력회사 퍼시픽 에너지, 환경단체 등이 철거에 합의한 지 6년 만입니다. 1909년부터 1962년까지 순차적으로 세운 4개의 댐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고 강 흐름이 차단되면서 여러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2000년 초에는 이 강에 서식하는 연어 7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강 회복을 위한 댐 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6일 뉴욕 일원 여러 단체를 통해 한인 사회를 이끌어온 여성 리더들이 원로 언론인 조중무 씨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리더들은 1970년대부터 90년대를 아우르며 뉴욕 한인 여성사의 개척자 몫을 담당했던 각기 다른 리더들의 활동을 기록한 2권의 책 여성 파워가 한인 역사 빛냈다와 여성 파워가 커뮤니티를 키웠다를 출간한 조중무 작가 부부를 초청해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에서는 다음 주 화요일 11월 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세계 김치의 날을 맞이해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는 엠파이어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헬스 플러스와 함께 내일 오전 11시부터 플러싱 노던 한양마트에서 사랑의 스카프 나누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8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은 27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